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수사 경험이 없는 검사들. 자, 공수처장부터 사실 수사 경험이 전무하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판사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수사 경험이 없죠. 그리고 수사 검사들도 대부분 뭐 변호사 출신들이고 수사 경험이 검사 출신이라 하더라도 그 경력이 대단히 짧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현영 의원님 출범부터 논란은 좀 되긴 했었고 특히나 이번 수사 같은 경우는 일반 사건 수사가 아닌지라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수사여서 더더욱 좀 논란이 예상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아쉬움이 있죠. 지금처럼 공수처에 대한 그런 불만과 불신을 여야가 공동으로 목소리 내는 경우도 참 예상치 못한 초유의 사태인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그동안에 그래도 조직이 설립이 되고 공고한 그런 체계로 발전해 왔으면 사실 오늘의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서도 사실은 뭐 수사관이나 아니면은 검사들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채용 공고가 올라오는 등 그동안의 경험이 매우 미천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공수처의 모습을 보면은 경험도 없고 네. 실력도 없고 네. 또 뭔가 집행의 의지나 투지도 빈약하고 그런 면에서 지금 여야가 다 목소리 높이면서 지금 이 비상계엄의 사태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초기에 도입 때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부분이 좀 빠르게 지나가게 하면서 사실은 검찰과 경찰이 수평적 관계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검찰 개혁과 더불어서 이런 공수처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동안에 매우 허술하게 이런 역할을 해온 거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불만 결국에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더 불러일으키는 거냐 아니냐에 대한 정치권의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네, 이 공수처는요, 말씀 주신 것처럼 검찰 견제를 명분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탄생한 기관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을 의식해서 공수처를 소규모로 구성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닙니다. 공수처는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하여 현직 검사만 2,3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검찰 조직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자, 태생부터가 수사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지금 2025년 1월 1일 기준의 조직도를 봐도 사실 굉장히 빈틈이 많아 보입니다. 저희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 지금 수사 1부 그리고 수사 2부는 아예 부장검사를 포함해서 일선 수사검사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기획관이라고 하는 곳에도 부장검사는 공석이죠. 일단 수사할 수 있는 검사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5명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공수처 검사들이 현재 오동훈 처장을 포함해서 지금 차장까지 포함했을 때 14명, 처장과 차장을 빼면 12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5명의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로 지금 구성이 돼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 이러한 인력난 때문에 공수처 검사들의 자격도 굉장히 그 문턱을 낮추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송구 본부장님은 충분히 비판받을 여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가 그 정치부 기자 그 생활을 할 때 한 20, 30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예요. 고공처, 고위공직자수사처, 네. 고비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그러다가 이번엔 공수처가 됐거든요. 이것이 마치 이 공수처 같은 것을 만들면은 공직사회의 비리가 다 없어질 것처럼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수사권이 분산이 돼서 옥상옥이다, 검찰의 옥상옥이다는 그런 논란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때 패스트 트랙에 태웠어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자하고 같이. 그것이 굉장히 급속도로 진전을 시켰는데 그 진전시킨 이유가 결국은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서죠. 그런데 검찰의 힘을 빼면서 공수처 외에 경찰에 많은 힘을 줬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수사기관이 세 개가 공존을 하는 그런 비슷한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특히 네. 공직자 수사에 있어서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이번에 일종의 부작용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세 개 기관이 동시에 같이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같이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공수처법에 검찰이랑 경찰의 그 수사를 요구를 하면 이첩을 돼 있는 것을 또 그때 공수처에 힘을 준다고 만들었어요. 네. 만들어서 공수처가 요구를 했고 검찰과 경찰이
그 수사권을 다시 넘겼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부실 수사로 이어져 버렸잖아요. 네. 네. 이 결과적으로는 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그 만들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그 어떤 거기에 대한 관리 같은 걸 안 한 거죠.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 검사를 이 공모를 해도 응모를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네네. 어떤 좀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하고 또 필요하면은 민주당이 법 개정도 했겠죠. 법 개정돼서 저 정원도 늘리고 했을 텐데 거의 뭐 유명무실한 그 조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하나만 네. 보태고 싶은데 지금 공수처가 욕먹고 있잖아요. 근데 네. 사실 공수처는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는 그냥 수사 검사의 직능보다는 수사관의 직능이에요. 왜냐 기소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법경찰관리의 권능을 수행하는 부처거든요. 근데 공수처 인력이 부족한데 이걸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비판이고 현재 수사 양상을 보면 사실은 경찰이 공수처를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역으로. 예. 어떤 식으로? 왜냐하면 예? 원래 경찰이 검찰에 현재 검찰청 그 검찰에 영장 청구 등을 하고 뭐 수사 지휘 등을 받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이제 영장 청구권이 없으니까 자꾸 기각당하니까 공수처에다 청구를 해온 거죠. 그래서 원래 압수수색 영장은 공수처에 청구해서 공수처가 신청해서 청구할 수가 있는데 내규상 체포구속영장 그렇게 안 돼요. 체포구속영장은 경찰이 신청하고 공수처가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가 안 됩니다. 어허. 그냥 공수처가 청구해야 돼요. 네. 그러나 체포구속영장은 검찰에다가 신청하고 검찰 청구할 수 있거든요. 이걸 피하느라고 경찰이 사건을 공수처에 넘긴 거죠. 그래놓고 집행과정을 보면 경찰이 오히려 주도적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공수처는 검사라는 역할만 중요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사의 기능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협조가 해도 된다고 하더라도 인권 보장적인 측면에서는 검사의 직무 중에 하나가 수사도 있지만 인권 보장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권 보장은 누가 하냐 이거죠. 공수처검사가 경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한 부분은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수사는 경찰이 보완하고 있고 나중에 또 모든 기관들이 합칠 수가 있지만 네. 그 영장 과정에 있어서 또는 수사 절차 진행 과정에 있어서 인권 보장 측면은 누가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은 기존안에 어떤 뭐 매뉴얼 등이 있기 때문에 인권 보장적 차원에서 견제를 합니다. 근데 공수처는 그런 기능이 지금 발동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본인이 영장 받아놓고 집행만 위임하잖아요. 네. 이거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위임이라는 거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위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위임한다는 것은 자 수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인권 보장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 좋다. 이 부분은 분명히 경찰과 공수처, 검찰이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변호사님 말씀대로면 공수처가 좀 기상천외한 발상을 이번에 한 거다. 지금 이렇게 짚어볼 수가 있겠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경찰의 역할을 할 그 내부에 공수처 내부의 수사관들의 역량도 미진하고 수사관들의 지금 자격 요건도 민주당이 사실상 한번 개정하면서 완화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지금 다른 수사기관들과 마찰을 빚는 요인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거거든요. 예, 일단 민주당 소속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그 주요 정책 중 하나였던 이 공수처를 좀 비판하는 것이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네. 방금 지적한 대로 지금 한계를 많이 드러내고 있거든요. 지금 수사 역량도 문제고 수사 이 권한에 대한 조정도 지금 미비되어 있는 좀 잘 안 되어 정비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드러나고 있죠. 근데 이런 걸 또 바라볼 때 이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권한 역시나 검찰에 그냥 권한을 다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논의가 흘러가서는 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에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공수처가 자 지금 드러났습니다. 저는 명백하게 문제가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전체 수사 과정을 볼 것도 없이 네. 이번 체포영장 이 추진하는 과정만 보더라도 준비도 그리고 실행 과정도 그 이후 대처 과정도 보면은 완벽하게 실패했고 완벽하게 무능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공수처가 문제인 것이 수사 역량의 문제인가 아니면 규모의 문제인가 아니면 공수처장의 리더십의 문제인가 아니면 수사권에 대한 명확한 조정을 민주당이 미비했기 때문에 문제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를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뭐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민주당이 이거를 그냥 나몰라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에 사실 보수 진영을 패싱하고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수처에 대해서 보완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
보수 정당에서 계속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명분이 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좀 어떤 역할을 딱 해내면은 이거 봐라 공수 잘하지 않냐 이걸 좀 강화하자 보완시키자라는 말할 명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해줬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를 보완하지 못했던 것이지 우리가 그냥 만들어 놓고 방치했다 이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거나 이거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필요성 문제점이 많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도 인정을 하고 그때 밀어붙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의 사과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야 네. 논의를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